위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힘들어요. 그거 아니구나. 네네. 저는 승현과 수현 아빠 김지석입니다. 저는 요새 힘들어하고 있는 지석쌤과 윤탁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뭐 긍정적인 자세로 팟캐스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준 아빠 차윤탁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나연쌤이 돌아오셨어요. 그죠? 와, 박수 좀 쳐주세요. 가을 개편을 앞두고 이제 자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연쌤이 돌아오셨습니다. 사실은 나연쌤이 이게 시간을 내서 감초 같은 역할로 저희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죠? 저희 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나연쌤부터 한번 기분 좋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트루그레이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제가 읽으려니까 좀 민망한데 예. 지난번에 김나연님이 안 나오셔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시다니 다음 화는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걱정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네네, 뭐 저희 지인 아니죠, 친척이나. 네, 지인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진짜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석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힘든데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네네. 아니, 제가 할게요. 네네. 예, 워터버그님. 네. 붓바살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화이팅입니다. 지석쌤 화이팅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저희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신 분이죠. 캣돼지 재진님이 지난 방송 12회 들어주시고 12회 저희 나연쌤 없이 녹음된 방송이잖아요. 두 분 티키타카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평이 매우 안 좋으셨어요. 너무 당시 어둡다. 방송 분위기도. 네, 남자 둘이 하니까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 많이 왔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명절 대이동 추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석 때도 여러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몰아듣기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절 대이동인가요? 네. 민족 대이동인가요? 민족 대이동이요. 네네. 아이고 지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 뻔했네. 네. 개편할 때 이런 것도 네네네. 반영해서 네, 다시 그렇죠. 생각해보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14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추석 때는 특집 네. 방송 하는 건데 그니까. 가는 분들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그렇죠. 한 5시간씩 막 라이브로 쫙 해주는 건데. 뭐 특집도 그렇고 사실은 재밌었던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고 그런 게 하시는 맞는데 건가요? 지금 녹음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잠시 그 전하는 말씀 들어보고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저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얘기 한다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오늘은 아마존 특집. 딴 데서도 네네.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미. 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멘트를 치면 좀 받아줘야지.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구 제목 지구 재난 방송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화를 내놨잖아요. 사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가 제목이 아니었고 지구 재난 방송을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서 불이 나는 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저 멀리 그 가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에서 불이 나는 게 도대체 우리 경제랑 우리 애 뭐 사주는 간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 외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아마존 강 떠오르는 사람보다는 그 짓고 하는 아마존 떠올리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더 짜증난 게 제가 자료 찾으려고 네. 아마존 파이어를 이렇게 쳐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네이버 이런 거 나가고 구글링 하거든요. 네. 잉글리시로. 네. 근데 네. 아마존 파이어 쳤더니 그 아마존 그 택배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킨들 파이어라고 네. 아마존 킨들 파이어 해가지고 자꾸 진짜. 그거 뜨는 거예요. 아마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아마존 그 파이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진짜 없나 보다. 그죠? 왜냐면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
양에 양이 따라서 위에 많으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이버에서 B라고 치면은 옛날에 기후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레인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김태희 분이랑 결혼하신. 그쵸? 그럼 좀 너무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저런 거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커트를 넘어갑시다. 못하네 진짜. 아마존에서 진짜. 이런 것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제프 베조스, 뭐 최고 부자, 아마존 뭐 배대지 직배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연쌤께서 아마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맞아요. 아마존의 모든 것 네네. 좀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네. 또 감당하지 약간- 못할 이런 또 예, 샅샅이. 소재 못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시 네. 발표 준비하는 느낌이 났는데 네. 네, 이제 아마존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제 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5%를 흡수한다고 해요. 근데 산소도 좀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대충 한 이제 10% 정도 만들어요. 총 합해서. 육지 생산산소는 한 16%, 한 20%라고도 하고. 근데 자체 소비가 많아요. 나무도 밤에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산소 생산에 있어서는 글쎄요, 한 2, 3%? 이 정도 봅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자연생활 배웠잖아요. 자연생활? 네, 탐- 거기 탐구- 예, 슬기로운 생활. 자연생활이고 또 숙제책이 자연생활 길잡이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학교 여러 네, 국민학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요. 저 마지막 국민학교 나이 밝혀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낮에는 강합성을 해서 산소를 하고 밤에는 또 자기들도 이제 숨을 쉬고 먹고 이산화탄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어쨌든 네, 네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전 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 이상이 서식하는 뭐 천혜의 자연 보고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네네. 이게 미국의 약 4분의 3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약 70배. 대한민국의 70배. 그쵸. 우리나라 면적의 약 네. 70배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존 분지가 어디에 걸쳐 있느냐. 네. 남아메리카 대륙 북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브라질 북부 전체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렇게 6개국을 지나간다고 해요. 아니 지나가는 게 아니라 6개국에 걸쳐 있다고 해요. 있다. 예. 그리고 아마존 분지의 대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는데 그렇죠. 정글. 네, 그 면적이 이제 55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가장 큰 열대우림. 네, 가장 큰 열대우림. 근데 아마존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엄청난 숲을 가질 수 있었느냐. 네. 바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아마존 강 길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이게 또 이제 국가적 자존심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쵸. 미국에서는 뭐 미시시피 강이다, 뭐 가장 크다, 뭐 그런 거 한때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디냐에 대한 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일강이 1위다, 뭐 아마존강이 2위다, 아니면 아마존강이 1위다, 나일강이 2위다, 뭐 이랬는데 브라질 학자들은 이제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강 길이는 측정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01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재측정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마존강 길이가 7,000km가 조금 넘는다.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나일강보다 더 긴 것으로 나왔고 측정 결과가 그리고 세계 유수 지리학회에서 좀 동의를 얻었었다고 그러니까 해요. 이제 아마존 강이 제일 긴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수원지,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이제 기원 발현됐느냐로 했는지. 따라서 길이를 따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다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나일강의 기적. 뭐 그쵸. 알아서 뭐 농사 져주고 범람도 하고 비료도 주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나일강의 수원지가 어디에 있냐면 동아프리카에 있어요.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라고. 대본에도 없는데 막. 그럼요. 저는 너무 나오죠. 지식이 네. 자팍. 네, 가십. 네.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그럼 영국 애들은 왜 그걸 또 빅토리아 호수라고 해놨는지 아무튼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시작되면 엄청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싸움 날만 하죠. 네. 어쨌든 아마존강이 또 유명한 게 유역 면적 그리고 네. 유량이 세계 최대다.
유형 면적 유량 좀 어렵네요. 네. 그쵸? 네. 근데 들어보면 쉽습니다. 네네. 이제 아마존강의 유형 면적이 약 691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래서 2위가 이제 콩고인데, 콩고강인데, 콩고강보다 2배가 넓다. 네. 반응 좀. 그러니까 우와. 아마존 짱이다 얘기죠. 네, 그리고 네. 유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릴 텐데, 네. 지석쌤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네. 네네. 아마존강이 약 17만 세제곱미터 퍼 세컨으로 2위인 콩고강보다 5배가 많다. 네, 이제 네. 이게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존강에서 1초당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이거 좀 중학교 때 들어보셨죠? 콩고강이 4.5초, 미시시피강이 10초. 아,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물량이 많다는 네, 흘려보내는 아, 양. 네. 나일강이 56초 동안 흘려보내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근데 1초당 흘러보내는 물의 양이 4.5초라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고강이 4.5초 동안 흘려보내는 물의 양. 미시시피강이 10초 동안, 나일강이 56초 동안 흘려보내는 물의 양과 아마존강이 1초당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우리 부동산 가면은 그 저기 그 수도꼭지 틀어보잖아요. 네, 그거랑 아마존에 이게 똑같은 물량이 거예요. 콸콸콸 나온다 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꼴꼴꼴 나오느냐, 콸콸콸 나오느냐의 네. 차이인데 이 물이 이제 지구상 민물 중에 약 15%를 차지한다. 아, 뭐 하여튼 많다. 네, 좀 많다 많다. 얘기. 많다. 많고 아마존이 짱이다.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 분지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우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말부터 네.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사실 7월 말부터 화재가 났던 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건기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 아니 계속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아니, 어딘가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여기가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네. 비가 올 때는 불 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뱄다가 이제 건기가 좀 시작돼서 좀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게 7월 말. 네. 그래서 9월쯤에 피크 치고 네. 12월쯤에는 이제 잦아드는 걸로 다시 이제 우기 시작 그러면.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지금 언제쯤 그만 아, 될 것 같나요? 지금 이게 인위적으로 시작된 거지만 또 뭐 자연적으로 번진 것도 조금 있고 기타 등등 해서 결국은 9월 달쯤에 피크를 치고 항상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피크를 칠 때쯤이죠. 9월에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럼 매년 그러면 있었던 연례 행사 같은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특히 이슈가 된 건지 이번에 좀 더 나연 쌤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네. 이제 CNN에서 이제 말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분마다 축구장 1개 반 면적이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느 1분에? 정도냐? 네, 1분에.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산불로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이 축구 경기장 420만 개 넓이가 탔다.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겁이 나는 게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축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축구장 지금 한날을 못 뛰어요 지금 체력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 사는 생물인데 1분에 이게 한 개 반이 타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얼마나 무서워. 420만 개?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네, 이제 가장 최근 자료예요. 현지 시각 지난 3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중에만 20만 9,944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다고 해요. 열대우림이. 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탄 이제 면적이랑 대비를 해보면 약 5배가 많이 탄 거라고 해요. 윤탁쌤 얘기하신 것처럼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긴 한데 이제 어마어마하다. 1년 만에 5배에 달하는 면적이 더 타버렸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 2010년 8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걸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 면적 비교하기 네, 좋아하잖아요. 좋죠. 여의도 면적이 약 1만 배.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더라도 약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33%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미 여의도 면적 10,000배 정도 되는 게 탔다는 거죠. 네, 그쵸. 올해 이만큼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되게 심하게 타서 문제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펴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니 뭐 아마존도 개발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래야 우리도 뭐 잘 살 수 있고 그 브라질이 경제가 되게 침체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쪽이 이제 힘을 얻은 거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좀 억제가 잘 되고 있던 거가 갑자기 바뀌어서 작년보다 한 8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쭉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존 저희가 지난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800만 종의 생물 중에 상당수가 멸종되는 위기의 그 원인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이 브라질 아마존이 불타는 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고. 맞아요. 네. 이제 아마존이 지난 2004년부터 12년까지 산림벌채가 계속 줄었었는데 네. 얘기하신 것처럼 13년부터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6년째 지금 증가세에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지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네. 취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그리고 가축 방목 위해서 이제 개간을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간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네. 물론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통제를 잘 하고 있다.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제 외신들이나 이제 추측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런 농경지 그리고 방목지를 개간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팟캐스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또 인물 탐구 시간을 제가 한번 또 잠깐 만들어 봤어요. 가십의 시간이 그렇죠. 가십의 시간이죠. 근데 가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대통령이 됐나. 저기 브라질 사람들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의 대통령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익숙했던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룰라 대통령 혹시 기억하세요? 약간 좀 털 있고 또 우리 또 한때 또 가수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가수 우리나라. 예, 그게 알겠습니다. 하려다가 연식 드러날 것 같아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대통령이 2003년 정도에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이어가지고 이 대통령의 그 후계자급이었죠. 지우마 호세프라는 호세프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 여자 대통령이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고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비폭력 이런 게 아니라 막 격렬한 이런 저항도 하고 여성으로서 고문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먼저 탄핵이 되죠. 그죠? 왜 탄핵이 되냐면 그때 이게 또 브라질이 자연이 잘 발달돼 있고 천연자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기업이 페트로브라스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이 비리 혐의에 룰라가 연계가 된 거예요. 룰라 대통령이. 근데 이제 자기의 정치적 수순이고 자기를 후계자로 해둔 사람이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장관에 임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게 당연히 이제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정이라든지 이제 브라질은 굉장히 이 정치 정당이 많은 곳이라고요. 그런 게 무너지고 뭐 검찰도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탄핵이 되고 탄핵이 된 다음에 미세오 테메르라는 이 당시 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지우마 호세프랑 같은 이제 좌파 쪽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우파로 돌아서면서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 사람도 퇴임 이후에 건설업체 부패로 압류 처리되고 감옥 가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뜹니다. 왜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뜰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합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어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가 집권하면서 이제 실망,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실망, 좌파가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실망감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덮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남미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쳤거든요. 그 저도 친구 베네수엘라 마틴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뭐 잘 지내니? 이 팟캐스트 들으면 연락 바른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랑 국경을 그 같이 이제 겸하는데 콜롬비아랑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 엄청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치안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을 원하는데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중들한테 어필한 가장 큰 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젊었을 때 이미 될성 부르는 떡잎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때부터 막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게 정말 이게 한국 사람의 저 특히 지석쌤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시죠? 거기서 군 생활을 했죠. 네, 저는 이제 사주 훈련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호소나로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 어느 정도인지 좀 중간에 간간히 코멘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호소나로 대통령이 처음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군인으로 이제 군생활을 시작했어요. 군생활 시작했는데 군인을 하다가 이제 좀 대위 정도가 됐을 때 이거 위키피디아에 가면 나옵니다. 그냥 자기 얼굴을 그냥 내밀고 나 보호소나로 대위야. 그러면서 오살라리오 에스타 바이소 이제 뭐라고요? 포르투갈어인데 기사 제목이 급여가 낮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보호소나로가 군대 베레모를 쓴 모습으로 사진이 나오고 맨 밑에 실명 다 나오고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렸겠죠. 네, 뭐 잘리는 걸 되나요? 네? 잘리는 정도로 끝나나요? 브라질 군대는 제가 몰라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그런 말은 안 하지. 왜 이래? 사회생활 뭐 대위쯤 됐으면 알아야지. 그렇죠. 이제 그게 31살에 이제 이런 캐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낙하산 부대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수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쌓였는데 낙하산 부대는 되게 좀 가감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독하던 잡지에 이제 당시에 저 군인들이 폭발하는 게 뭔가요? 월급도 낮은데 우리 혹시 또 이제 예일대 나오신 이제 또 지석쌤 기억하십니까? 이모군란 기억하십니까? 이모군란 일제침략기? 전 중3 중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대학교. 아니 일제침략기 역사를 아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 되게 중요한데.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다. 네네. 이 정도 그렇죠.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밥에다가 막 밥 갖다가 장난쳤잖아. 이모군란 때 반란이랑. 그때도 이때가 이제 브라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그럴 때 이제 군대에 대한 처우가 되게 안 좋았겠죠. 막사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호선호라고 그냥 심플해요. 자기가 구독하던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 기자한테 인터뷰를 해요. 급여가 낮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로 체포가 되고 나도 인터뷰하고 싶다. 아, 저 자꾸 오늘 저희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팟캐스트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알고 저는 계시죠? 그게 아니죠. 아니죠. 인터뷰하고 아까 싶- 힘들다. 기후변화에서 인터뷰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니까 또 보통이 아닌 게 이 장교들이 또 시위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장교들의 와이프가 시위를 한 거예요. 보호소나를 풀어달라. 근데 이것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잘생겼구나. 이거. 그냥 내부 고발 정도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호소나라고 대통령 될 때쯤 이제 기자들이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던 거를 그때 꺼내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로 했던 내용을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임금만 올려달라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동료들이랑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폭탄을 만들어서 군대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터트릴 계획. 누가 물을 안 내렸던지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다치게는 하지 않으면서 국방부 장관의 통솔력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또 브라질이 인종차별 문제가 상당히 예민해요. 왜냐면은 백인 출신들도 있고 또 섞인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그럼 또 이제 그게 너 누구를 우대해주냐 이런 걸 되게 예민한 이슈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걸로 폭탄을 터트릴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걸 기자한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인데 공개를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자한테? 너 나 프로인 거 알지? 협박한 건가요? 그렇죠. 너 나 프로인 거 알지? 폭탄 뭐 이런 거. 와. 이런 사람이 근데 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정계를 입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냥 할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말이 누군가한테는 막말이죠, 그죠? 소수자들한테 막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부패한 게 없대요.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는데 굉장히 좀 극우 성향이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왜 브라질 아마존에 불이 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브라질이 아까 뭐 세계 허파 뭐 이런 얘기 뭐 네, 저 잠깐 네, 그 네. 볼스나로의 네. 그 사람됨에 대해서 네. 거의 뭐 네네 같이 군대 생활 한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어, 디테일한 조사 기반이라면 어렵겠죠. 없었다면 네 정말 생생했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도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는 그래 저럴 때 저런 말도 확 하고 말이야. 뭐 안 하면 내가 저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약간 매력적인 게 있어요, 사실. 진짜 막 뭔가 일도 양단 막 처단할 막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이 호감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건데 이게 항상 좀 참 위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 할 때 저도 예전에 찾아봤거든요. 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어떤 여성 의원이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야 그거 알아 나 너랑은 자칫 안 잘 거야 절대로 너 같은 애랑은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고 막 그랬고 험한 말 해도 돼요? 벌금형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왜 안 해요? 왜 그- 볼스나로 아니요. 그 전에 이 여의원이 네. 뭐 험한 말. 너도 나를 강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보우소나로가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잖아요. 테러리스트를 하려고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군부대에.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의 컨텍스트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이 거기서는 그 사회에서는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이런 인물이 오면 막 부패 처단하고 막 그렇죠. 이것저것 두테르테 다 해결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서 이제 찍었는데 네. 별로 지금은 또 인기가 좀 떨어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 아마존 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그러면은 왜 굳이 왜 아마존에 불을 피우냐?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제 아마존을 갖고 있고 세계 허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브라질의 별명이 있어요. 세계 곡물 창고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설탕, 오렌지, 커피, 대두라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식용유도 만들고 콩이죠, 콩. 사료로 많이 쓰죠. 예,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생산량 세계 1위고 쇠고기가 생산량 세계 2위. 그다음에 닭고기, 담배, 옥수수는 세계 3위. 엄청나네요. 예, 수출도 되게 많이 하는데 커피, 뭐 오렌지 주스, 설탕, 대두, 쇠고기, 담배 세계 1위고 그다음에 대두를 가공하고 남은 이런 부산물 있잖아요.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랑 대두유, 닭고기가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의 닭꼬치 열풍의 시작은 브라질산 저가 닭의 그 수입으로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남미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보다 못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민을 한참 추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막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 뭐 스테이크 조그만 거 스테이크 엄청 싸고 엄청 양 많고 막 이 지역은 막 고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고기 많이 먹기도 하고 생산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브라질에서 농축 산업이 GDP에서 20%. 그 다음에 아까 수출 50%. 그다음에 아까 고용 말씀하셨는데 고용 35%가 농축산에서 나온다는 거 해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 지금 실업률이 12%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아마존 땅을 엎은 다음에 거기에 농축산을 하면 경제도 올라가고 수출도 늘어나고 고용도 많이 고용도 되는 거. 창출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또 뿐만 아니라 브라질이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세계 광물의 69종을 생산하고요. 그때 우리 어벤져스 광물로 한번 농담 친 적 있죠. 네. 니오비움, 망간 세계 1위 매장량이 있고 석유도 하물며 세계 15예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이제 저기 집에 가게 된 이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여기가 이제 심해 유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 석유를 캐게 되면은 브라질이 세계 5위 산유국으로 올라간다고요. 이 대통령의 이런 경제 성장 논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아마존의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석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오렌지 주스, 커피, 설탕, 쇠고기, 닭고기 이게 아마존 파괴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닭고기하고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크고요. 예. 네. 돼지고기, 닭고기는 이제 그 대두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간접적으로 네. 먹으면은 영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파괴되는지 지석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네, 저번에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 예일 대학교에서 네네. 브라질에서 이제 요 문제만 한 40년 연구하신 네. 예, 그분을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예, 까를로스 노브레라는 분인데. 까를로스 노브레라는 네. 김지석 선생님 동문 분이죠. 아니요. 그 대학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교수이신가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룸메이트 집을 이제 공유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산림학 쪽 하면서 아마존으로 연구하러 가더라고요. 네. 예, 학부는 하버드에서 했던 친구인데. 근데 보면서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네. 뭐 자기 뒷마당, 뭐 앞마당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연구를 한다면 남이 가까우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열대우림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냉대림 뭐 이런 거나 온대림 정도나 좀 있지. 그래서 저는 뭐 아니 그쪽 뜻을 접었죠, 이제. 그 룸메이트와 사이가 좋으셨습니까? 아직 연락을 하시나요? 별로 사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약간 그늘진 방을 쓰고 그 친구는 양지 바른 방을 썼는데 네. 저는 이제 1년 있으면 바꿔주겠지 생각했는데 아. 안 바꿔주더라고요. 왜 강력하게 주장하지 네.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풍수질이 남양 한국 사람 남양 엄청 중요하다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세게 좀 주장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네, 네, 네. 네. 지나고 보니까 좀 억울하네요. 네. 그 카를로스 노브레 네.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예. 일단은 제 대본에 이분의 사진을 넣어놨는데 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일단 봤을 때 예. 이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선은 그 단추를 안 맸어. 이 옷에 단추를 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가십, 프로 가십러. 예. 딱 봤는데 분석해주세요. 예. 딱 봐도 브라질 사람 같은 느낌 확 드는데 남미 쪽 사람 같은 중남미 쪽 사람 느낌 확 들고 그리고 약간 시계는 반짝이는 거 차고 계시나요? 좀 연구 괜찮은 것 같나요? 연구 딱 봤을 때 신뢰하는 볼스나로랑 비교했을 때 인상이 좀 더 이렇게 유하죠. 푸근하잖아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인상이 좋은 분이고요. 네, 관상. 여기서 이제 제게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니까 네.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분이 40년 동안 열대우림 연구하신 분인데 네. 이 인터뷰에서 뭐 종 다양성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네. 현재 상황은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다. 소를 키우거나 콩을 키우는 네. 그런 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해야 된다. 아. 그래야 아마존이 불타는 걸 멈출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분도 이거는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이거 인재라는 거는 이미 뭐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디테일이 좀 있더라고요. 역시 현지에선 40년 사셨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지금 인위적으로 불태우는 거가 제일 큰 문제가 맞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룰라 대통령 아마 재임 시기 등등 문제의식이 또 많아서 사람들이 막 지원도 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좀 잘 관리해야 하고서 네. 아마존 환경부에서 쓰는 뭐 그런 비용을 일부 감당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 나오면은 좀 이제 그런 댓글이 좀 종종 보여요. 이렇게 아니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조금 불태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막 기계 들어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면적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약간 농업이라고 하면 막 전원일기 약간 느낌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들게 하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랑 브라질은 기업농들이 축산을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저기 할아버지가 농부야라고 하면은 좀 사는 느낌. 부시 대통령 뭐 렌치, 뭐 텍사스 뭐
그거요. 절대 이렇게 농부가 가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헬리콥터 몇 대야 뭐 이런 예, 식으로. 그쵸. 예.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산불 아마존의 불 같은 경우는 산불이 원래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숲이 다 산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쵸. 나무가 아마존 타면 산불. 산불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숯불 구이할 때 숯불? 예. 아니, 숯불이죠, 그거는. 숯불, 예, 농담입니다. 숯불인데 네. 지금 타고 있는 불은 한 80에서 100% 정도가 네. 다 불법으로 타고 있는 거래요. 불법 개발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억제가 되다가 왜 이게 안 되기 시작했냐면 다시 한번 이제 볼스나로 화장실 화장실에 폭탄 설치 미수범 데윗 데이미.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브라질 환경청에서 네. 이제 정말 뭐 무장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불법 나무 자르는 건 뭐라고 그러죠? 벌목. 예. 벌목. 벌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깽단도 막 연루돼 있고 어. 예. 그래서 잡으러 갈 때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사실 환경활동가들도 많이 죽잖아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불법으로 벌목하는 그런 기계들, 뭐 네. 트랙터든 뭐 아무튼 뭐 트럭이든 네. 뭐 기계톱이든 이런 거가 있으면 그냥 파괴를 해버려도 됐었대요. 법으로 압수를 한 다음에 당신들은 잘못하니까 이제 멈추세요. 잡아가고 하지만 뭐 일단 기계들은 당신 뭐 사유 재산이니까 일단은 뭐 보관해 둘게 뭐 이게 아니라 뭐야 이런 거 왜 해? 잡자마자 그래서 뭐 파괴를 해도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괜히 내가 기계 사가지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기계가 박살나 버리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강력하게 이제 단속이 되는 거죠. 네. 저런 짓 하면 안 되겠다. 예. 근데 볼스나로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권한을 없애버렸어요. 잡아도 당신 잘못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잡아가. 그럼 뭐 재판에서 보자고 뭐 이렇게 되게 좀 가볍게 되는 거죠. 3개월 있다 다시 또 그 트랙터는 다시 또 뭐 거기를 베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학문을 연구했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점인가 현장을 보니까 저런 권한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하셨고요. 이제 학문적인 내용은 이게 그 같은 위도상의 아프리카는 사바나고 네. 아마존은 지금 열대우림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열대우림이 일단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습기를 막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림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파괴가 많이 되면 이게 사바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변할 수 습기를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더 길기도 하거니와 열대우림을 유지할 만큼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시 생겨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 근데 이게 원래 한 40%가 파괴가 되면 자체적으로 붕괴를 시작한대요. 사바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요. 예. 근데 지금 한 15%에서 17%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기후변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써가지고 나온 이산화탄소가 자꾸 지구온도 높이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열대우림에.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건조해진 탓에 조금 더 불길이 많이 빨리 퍼지고 그런 있다고. 부분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아직 연구가 안 끝나서 제가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만 분명히 있어요. 예,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뭐 보존하는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지만 40%까지 개발해도 뭐 열대우림 유지될 수 있어라는 라고는 얘기를. 건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가 개발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억제할 수 없게 그냥 사바나로 변해버리는 그런 약간 죽음의 사이클. 거의 근접했네요. 지금 몇 프로라고 하시죠? 지금 15에서 15에서 17%. 몇 프로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다가 이제 그 과학자들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네, 보수적이라는 게 정치 성향이 아니라 과도하게 얘기하면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내가 너무
좀, 안전하게. 예, 봤네? 생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정말 간당간당한 거죠. 15에서 17%가 개발됐는데 20% 정도에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수 있으니까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한 10% 정도 개발됐을 때 이럴 때는 아직도 마진이 좀 남았다고 여지가. 네. 예, 조금 더 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팟캐스트 할 때 항상 힘들었지만 시작할 때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마이크 테스트 네. 하실 때. 참. 근데 그러고도 또 나왔잖아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힘들어진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더욱 더 지금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럴만한 상황인 거고 여기다 추가로 이제 산소 생산 능력은 있지만 자체 소비가 많아서 사실 지구 협파 이거는 약간 좀 감상적인 그러니까 단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한 감상적인 면이지만 지금은 이제 2019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산소 생산 능력보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게 좀 중요한데 사바나랑 열대우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사바나는 2D예요, 2D. 네. 예. 열대우림은 3D라고요. 높은 고목들이 이렇게 탄소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네. 녹지에다가.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쵸. 열대우림의 사바나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흡수하던 애가 흡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배출원으로 바뀌고 순배출원으로. 그래서 막으려면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소를 키워서 뭐 음식으로 만들어 파는 지금 문제로 지금 크게 보는 게 맥도날드, 네. 네. 버거킹, 그다음에 KFC 같은 그런 결국은 고기에다 약간의 뭘 입혀서 파는 야채를 좀 얹어서 파는 네. 뭐 이런 데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학자잖아요. 하나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이미 사실은 열대우림으로서는 파괴가 된 곳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면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약간 복원도 가능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데요. 왜냐면 조금만 작업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씨앗을 뿌려주거나 이러면 다시 자라나고 그러기 자생능력이 때문에 있다. 예, 아직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있는 목축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약간 투자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안 하고 자꾸 새 것만 베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나 닭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히 포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 열대우림을 베는 곳을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약간 더 들 수도 있고 좀 덜 들 수도 있고 이미 파괴가 된 곳, 뭐 안타깝지만 그곳을 활용하는 식으로 돌리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좀 가끔 먹거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도 열대우림 파괴를 보존할 수 멈추고 있다. 내지는 약간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것도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은 알아서 건강한 것도 죽고 있는데 새로 뭘 만든다는 건 더 불가능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주 마음껏하게 하면 굳이 소고기랑 닭이랑 뭐 키우려면 이미 파괴된다 데다가 하지 불태우지 말아봐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죠. 예. 이미 파괴된 곳을 땅을 써도 충분하다. 그렇죠. 이미 파괴된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 벌목해서 그런 땅을 확보하는 사람들 성향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네. 예, 있던 거를 새로운 노하우를 개발해서 뭐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뭐 벌목하는 사람이 거기 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파괴된 데로 좀 더 들어가거나 하면 뭐 물류비 같은 게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네. 부분, 예.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웃기게 된 상황이 볼소나로를 지지했던 이런 대형 목수업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해라고. 어, 왜냐면 우리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이거 꼭 안 해도 지금 또 나오는 거 많은데 이걸 갖다 못 판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KFC나 뭐 이런 데서 야 미안한데 니들 그거는 못 사겠어. 딴 데서 살게. 약간 팜유 생산 기업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JBS라는 그 브라질 최고 큰 소고기 회사가 있는데 네.
카길도 그렇고 사인을 했대요, 이렇게. 절대, 브라질 아마존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카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인한 다음에 2006년도에 볼리비아 가가지고 이제, 볼리비아에 있는 그, 브라질, 열대우림을, 아마존. 예, 어차피 아마존이죠. 네. 국경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브라질이랑 아니에요. 사인했으니까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카길 없네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업체, 곡물 업체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JBS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인한 다음에 그냥 또 아름아름 또 파괴된 데서 사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지키는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이런 활동이 있으면 이걸 지킬 수 있고 감시가 그런 철저하게 게,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끔은 저도 그린피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거 알리고 뭐 그런 서명 뭐 하고 이끌어내고 이런 게 소비자들이 내가 즐겨 찾는 곳하고 연관이 있는 거였어를 알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건 난 싫은데요라고 얘기하게 하고 해야 이게 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연대도 중요하고 시민분들이 직접 기업이나 정부에 요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해갖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늘어나는 게 네. 우리 가족의 재산과 안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기 시작했지만 네. 아마존이 그다음 5%씩 흡수를 해주니까 네. 좀 덜 빠르게 더디게. 오는 거고 이게 이제 배출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사바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불이 타서 이제 흡수하던 게 배출하기 시작한 배출하기 거죠.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나는 이제 자동차를 뭐 가지고 있고 난 난방도 하고 싶고 냉방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공멸은 하기 싫으니까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존이 건강하게 있으면 내가 조금 배출을 해도 얘가 약간 처리를 해주니까 네.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자포자기로 하지 않고 그냥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한다 그러면 통제를 안 해도 됐던 것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더 으르렁거려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온실가스가 그래서 어쨌든 배출이 많이 되면 우리 가족과 재산에 어떤 영향이 되나요? 그게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무슨 책도 한번 다뤘죠? 네. 대멸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하면은 아마존이 파괴되든 말든 큰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막 가는 거니까.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억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남 노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흡수하던 애가 배출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는 좀 타고 다녀도 되는데 나중에는 전기차도 안 되니까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기 자전거까지만 허용할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더 억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좋은가요? 이제 자동차 같은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아예 판매 금지.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가속해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그러면은 대안으로 얘기를 하던 산업까지 이제 무너질 수 없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식량 생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당연히 치안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그죠? 뭐 그렇죠. 사회 혼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 네. 이미 기후 난민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전쟁 난민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전쟁 난민의 숫자를 기후 난민 숫자가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스페셜리스트 잡지 않게 버벅거렸는데 아니요, 저희가 이게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방송을 듣는 분들이 힘들어요. 뭐 이게 뭐 아마존 불라고 한 게 우리에게 도대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제가 상태 좋을 때 네, 좀 바카스를 좀 좀더 드시고 명쾌하게. 와가지고. 핫식스 좋아하셔서 네, 제가 사오도록 특정 하겠습니다. 광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브라질산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특히 많이 쓰는 기업들 그런 거 좀 자제해서 가끔 채식을 많이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채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강효정님이랑 고기 같이 먹고 그렇게 고기만 먹어도 맛 없잖아요. 또 싸 먹고 해야지 또 맛있고 그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브라질 아마존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 그
그 민족 대이동, 명절 대이동이 아니라 추석이 오니까 그때 좀 이런 얘기도 고기 산적 좀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친척분들이랑 하셨으면 좋겠고 요번 네. 추석 때는 육전 이런 거 하시고 저기 파전 이런 걸로 아, 파전 너무 좋죠. 맛있잖아요. 할머니 육전이랑 아마존 숲이랑 뭔 줄 관련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용돈도 많이 주시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시고 제가 13회까지 이제 매주 달려왔는데 다음 주는 추석이라 한 해 쉬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